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고전 명리학과 현대 명리학의 사례들을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를 놓고 어머니들이 절이나 철학원, 점집 그런데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당신 아들의 사주가 뭐 판사가 될 사주다, 뭐 검사가 될 사주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하곤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아이가 또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좀 잘하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 또 굳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10년, 20년 이렇게 흘러보니까 판사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믿을 게 못 된다, 미신이다. 예. 뭔가 사주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긴 합니다. 그럼 물론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이러한 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사주는 현대 명리학으로 해석을 해야 하며, 현대 명리학은 그 성향, 관념을 통해서 진로 적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존재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충분히 응용을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럼 판사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이미지 특성상, 예, 판사의 이미지, 성향, 뭐 느끼는 감정, 그런 것을 한번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냉철하고 냉정하고,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감정이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겠죠? 예리하고 날카롭다. 그러니까 예리하고 날카롭다는 것은 잘못된 점을 잘 지적을 해 나간다.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좀 순발력이 빠르고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 예.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성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성향을. 그런 타고난 선천적인 운은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천적인 성향을 후천적으로 극대화시켜 나갔을 때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판사가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사주를 볼 때 이렇게 뭐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뭐가 된다, 뭐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사주는 항상 포괄성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뭐뭐가 된다가 아니라 뭐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판사라는 어떤 고유명사이지 않습니까? 판사라는 것이 그것을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포괄적으로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날카롭고 분석적이다 라는 것은 판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의사도 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뭐 직장인도 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진급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한 뭐 디자이너라든지, 예, 뭐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른 이제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가 될 상이다, 학자가 될 사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 사주, 공부를 해서 성공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공부를 해서 크게 성공을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냥 주부인데 나는, 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 성향이라든지 어떤 성격 관념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수용 능력이 빠르다, 배운 것을 잘 응용해 나간다, 좀 메모 습관이 좋다, 메모를 잘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선천적으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더 높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상담을 해 나가는 것이지 모두 학자가 된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가 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표현이겠죠. 어떤 단정을 딱 지어서 어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학자가 될 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평범한 직장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식을 이제 빨리 결혼을 시킨다면은 그 자식이 학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주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보릿고개 시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 그러니까 55년 내에서 63년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 분들의 어머님들, 는 이제 사주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시대 때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메모성이 뛰어나고 수용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좀 여성이라는 어떤 차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빨리 뭐 여자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니까 내 성향 관념을 그대로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명리학과는 달리 항상 현 상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황을 토대로 하여 그 사람의 성향과 관념을 파악하는 것이 현대 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대한 이제 고정관념이나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을 거라 믿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명인들의, 명사분들의 어떤 사주를 보고 얘기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